네, 소장님, 첫 강의에서는 ABA 필요성과 소장님께서 다루셨던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실질적인 부모님들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소에 연락을 주시는 부모님들은 주로 어떠한 고민을 갖고 계셨나요? 네, 다양한 부모님들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일단 발달 지연을 보이는 부분이라든지, 언어 지연을 보인다든지, 특히나 이제 언어 지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발화인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행동이 좀 많아서 연락을 주신 부모님도 계셨고, 또 대다수 이제 이런 문제 행동 관련해서 고민들이 많으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회적 교류라든지 이런 사회성, 네, 의사소통 방법, 이런 모든 면에서 이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셨습니다. 고민의 상당 부분이 좀 문제 행동에 대한 부분이 많은가 보네요. 부모님들께서도 아마 이런 문제 행동을 없애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매우 다양한 노력을 하셨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모두 좀 실패를 하셨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문제 행동 중재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네, 문제 행동 중재가 사실 쉽지가 않죠. 문제 행동의 중재를 하려면 일단 정말 이론적으로 무장이 되어야 함이 네, 1순위입니다. 제가 문제행동 중재에 대한 강의를 최근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특수학교 교육청, 그다음에 뭐 육아종합센터, 또 다양한 곳으로 지금 현재 문제행동 중재에 대해서 강의를 나가는데요. 가면은 제가 강의를 주로 하는 것들이 이론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론적인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 강의를 좋아하셨어요. 그 이유는 정말 이론적으로 무장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아이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문제행동 중재에 대한 계획을 삼을 수 있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무장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행동 중재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론으로 무장하고 객관적으로 플랜을 짜서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경험이 함께 되면은 당연히 중재에 좀 더 성공적으로 다가갈 수 있겠죠. 저도 부모님들도 많이 만나고 소장님 상담하시는 것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당장 드러나는 이 행동을 어떻게 없애지처럼 지금 당장 보이는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셔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중재 방법을 찾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좀 잘못된 방법으로 중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걸로 제가 좀 들었었거든요. 문제 행동을 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팁이 혹시 있을까요? 네, 이거 한번 제가 예전에 부모님들 상대로도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행동을 형태 기반으로 중재할 것이냐, 또는 기능 기반으로 중재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엄청난 차이인데요. 대부분 이제 특수학교나 이런 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들조차도 형태 중심의 중재를 항상 고민을 해요. 그게 뭐냐면 형태 중심이 그 문제 행동이 있다는 것 자체, 공격성이면 공격성, 자해 행동이면 자해 행동,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문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형태 기반 중재인데 이 방법은 60년대에서 70년대, 1960년, 70년대에 유행하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제 행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문제 행동이 나타나면 안 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행동을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취하는 후속 조치가, 후속 결과가 뭐냐면 처벌입니다. 벌 기반의 방법을 이제 많이 쓰게 되죠. 벌 기반의 방법을 쓰다 보니까 분명히 그 안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거 이외에도 부작용이 있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한테 훈육을 했어요. 훈육을 하는 목적이 뭐죠?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 만약에 그 훈육을 했는데 그 아이가 엄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빠나 할머니가 똑같은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 행동이 엄마 앞에서는 중재가 되었는데 과연 그 행동의 일반화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대부분 일반화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벌 기반 중심으로 우리가 중재를 했을 때의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벌 기반을 사용해도 됩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벌 기반의 중재는 철저한 계획하에 되어야 합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벌 기반으로 문제 행동을 우리가 줄였으면 다시 그 줄인 행동에 대해서 강화를 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그게 바로 DRO라고 불러요. 이게 타행동 차별 강화라고 하죠. 그래서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음을 다른 방법으로 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바로 토큰을 사용하는 거죠.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았음에 대해서 지금 그 행동 잘했어요? 지금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아? 토큰 받으세요? 이런 강화식의 방법으로 다시
아이들이 벌로 문제 행동을 줄였으면 강화식으로 그 행동을 유지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의 고민에는 항상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네, 그러셔도 돼요. 그럼 하지 말았을 때, 그 행동을, 문제 행동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 행동을 어떻게 강화시켜 줄 거에 대한 고민이 항상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 행동이란 게 사실 뭐 토큰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모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겠지만은 이 행동이 왜 일어나는지, 혹시 이런 행동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좀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많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혹시 그 행동별로 이 행동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ABA 기반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좀 없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태 기반의 중재법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이제 옛날 방법입니다. 요즘의 트렌드는 기능 중심의 중재를 하고 있죠. 기능 중심이 바로 이 문제 행동에 있어서 이 아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거야. 이걸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 중심의 중재가 지금 현재 ABA의 트렌드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수천 건의 논문들이 쓰여졌고 수천 건의 논문에서 일반화에 성공적이었고 문제 행동 중재에 성공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기능이라고 하면 우리가 네 가지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외울 때는 SEAT, S, sensory, 감각 주고, E, escape, 탈출, 그 다음에 A, attention, 주의 집중, 관심을 받기 위해서, 네 번째는 tangible, 그래서 원하는 물건이나 이런 활동들을 얻기 위해서 행동의 문제 행동이 나타난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에 대한 게 기능이 이제 형태는 똑같으나 기능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예를 드리는 게 머리 때리기. 자, 머리를 때리는 행동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센서리는 뭐죠? 여기에 느껴지는 이 감각이 좋은 거예요. 통통통통 요 감각. 두 번째 escape, 탈출. 탈출이 벌어지려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가 아이 입장에서 싫은 게 주어졌기 때문에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혐오 자극이라고 부릅니다. 아이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자, 밥 먹을 시간이야. 어떤 아이 입장에서는 밥 먹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지만 어떤 아이 입장에서 밥 먹는 게 회피하고 싶은 혐오 자극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밥 먹는 게 혐오 자극이라고 했을 때 밥 먹을 시간이야 했더니 얘가 머리를 때립니다. 머리를 때림으로써 밥 먹는 시간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탈출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요. 자, 세 번째 attention, 그러니까 주의 집중,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머리를 때리면서 엄마가 쳐다볼 때까지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엄마가 머리 때리지 마 그러면은 머리를 안 때려요. 그러다가 엄마가 내가 관심을 받고 싶을 때 머리를 또 때리기 시작하죠. 자, 이거는 관심을 받기 위해서 머리를 때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tangible, T는 원하는 물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물건이 예를 들어 캐비넷에 있는데 캐비넷이 잠겨져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캐비넷 앞에 가서 내가 물건을 못 여니까 머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자, 내가 먹고 싶어요에 대한 기능을 하는 머리 때리기죠. 자, 똑같이 보면은 모두 머리 때리기인데 기능은 다 다르죠. 그래서 아까 전에 형태 기반으로 가면 이 머리 때리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처벌의 방식을 써서 머리를 못 때리게 할 건데, 기능 중심의 방법은 자, 이 네 가지 기능 중에서 이 머리 때리기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를 찾아서 그 기능에 대해서 이제 중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문제 행동 중재를 할 때 이제 한 줄로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문제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요, 그 문제 행동을 강화시키고 있는 강화물이 과거에 존재했거나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문제 행동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그 강화물이 뭔지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행동을 강화시켜주는 강화물을 찾아 소거시킨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체 행동으로 강화한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문구에서 말했던 문제 행동을 강화시켜주는 것들의 그 강화물을 소거한다가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에요. 근데 이 기능별로 소거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소거법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 감각 추구에 대해서는 머리를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죠? 헬멧을 씌운다. 헬멧을 씌우는 기술이 어렵지만, 그 방법이 이제 어렵겠죠? 하지만 찾을 수만 있다면 머리에 느껴지는 통점이 없기 때문에 그 행동은 소거가 되죠. 소거라는 말은 강화물로의 차단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아이는 통점을 느끼는 강화물을 받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차단시킨 거고, escape에 대한 거. 이제 escape과 세 번째 attention, 탈출과 주의 집중은요, 중재 방법이 거의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능 파악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라고 하면 뭐냐면, 우리가 자칫 기능을 잘못 파악해서 중재를 하면요, 오히려 이게 만약에 이게 뒤바뀐 경우에는 문제 행동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escape, 탈출에 대한 문제 행동입니다. 때려요. 자, 이럴 때는 속어법은 자, 이론적으로 딱 나와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 혐오 자극을 제시한다예요. 자, 공부할 시간이야. 근데 얘가 머리를 때려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머리를 때린 이유가 공부를 하기 싫음이죠. 근데 혹시 어머님이 얘 관심 받으려고 또 머리 때리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실질적인 기능은 탈출인데 엄마 생각엔 얘가 또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네. 관심에 대한 속어는 무시입니다. 관심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강화물의 차단이죠. 강화물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이제 무시하는 건데 엄마가 그래서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럼 아이 입장에서 뭐죠? 머리를 때리면서 내가 과제를 안 하는 강화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중재를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문제 행동에 대한 강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행동이 커지죠. 그래서 기능의 파악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탈출에 대한 이 속어법은 지속적인 과제의 제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attention, 관심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간단해요. 무시입니다. 자, 마지막 tangible, 원하는 물건에 대해서 내가 이거 먹고 싶어서 머리를 때려요. 속어법 뭐죠? 먹을 거, 내가 원하는 물건을 안 주는 거예요. 다만 속어라는 것은 자 보세요. 방법은 단순한데 실질적으로 속어를 시키게 되면 속어 폭발, 감정 폭발, 이제 엄청난 부작용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우리가 중재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부작용이 안 터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방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확실히 부모님들께서 이 SEAT라는 이 기능을 파악하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아이에게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방향성이 좀 서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부모님께서 적어도 꼭 이것만큼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오늘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린 거예요. 속어에 대해서도 좀 어찌 보면 되게 간략하게 말씀드린 건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특히나 어떻게 우리가 줄일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 행동을 안 일어나게 하려다 보니까 벌 기반의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벌 기반을 쓰더라도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는 자, 벌로 우리가 못하게 했어요. 만약 못하게 만들었다. 그럼 그 행동이 안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화를 어떻게 시켜줄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어야겠다라는 거를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본의 아니게 아이한테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손을 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안 좋지만 자, 그 이후에 그 문제 행동이 안 일어났을 때 그 행동을 여러분들이 꼭 강화시켜주는 방법을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연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